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의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오늘 있었던 국감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맥 빠진 공방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또 민주당의 공방 또 이재명 지사의 대응까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역시 이제 예상대로 프레임 전쟁이 맞붙었어요.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냐 가지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격돌해 왔는데 그 모습이 이번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됐다. 네. 다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맥 빠진 국감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국민의힘 측은 새로운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선 스캔들을 다시 부각하고 심지어는 이제 조폭 논란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국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집권 여당의 후보가 국감 현장에 대선 전에 참석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이번에 이 국감장이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마련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주권자 국민들은 이번 이제 국감을 통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20일 날 다시 한번 국감이 열리는데 그러면 판단이 더 짙어질 것 같고 따라서 이번 국감 결과가 오는 대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기존의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이어진 국감이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요.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판단 근거를 제공한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내용과 형식이 좀 다르다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어요. 예. 저는 지난주까지 야당 입장에서는 자료와 증인 채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지루한 공방이 있을 거다라는 건 예상됐고 그다음에 당내 지도부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미 정치적 공방이 굉장할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 이재명 지사가 동문서답식 답변 그리고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그 공세적인 방식을 여하히 벗어나서 일부 중도층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의 말이나 아니면 설득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경선까지 이 난국을 헤쳐왔던 저 방식이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만은 이미 당 후보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저런 방식으로 계속 향후 대장동 이슈를 대응을 한다면 과연 중도층을 설득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되돌려오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면에서 저는 유심히 이재명 지사의 대응 방식을 봤는데 여전히 비슷한 형식이라 저는 오늘 순간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는 선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 국감에서의 증언 방식과 증언 내용이 중도층 설득하는 데는 다소 미흡해서 오히려 조금이나마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어떤 판단을 돕는 데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오히려 좀 중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번 국감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답변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메시지는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이 메라비안 법칙에 따르면은요. 메시지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한 7%고 나머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자세 이런 게 이제 93%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번 이제 국감 태도를 보면요. 상당히 좀 절제하는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제 우리 박정아 대변인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플러스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도에 있어서 역시 이제 집권당의 후보로서 상당히 좀 품격 있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국감 질의 현장에 충실하면서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예. 부분도 높게 좀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태에 대한 성격도 명확하게 본인이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모범적인 행정 사례다. 5,500억 원을 환수했고 더 많이 또는 이제 100% 공영개발로 환수할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이제 국민의힘 세력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초에 7대 3의 이익 배분으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그게 6대 4로 좁혀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유동규 측근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구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도 예. 낮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무슨 근거 제시 없이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판단하는 국민들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강아지에게 돈은 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내가 주지였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여기가 무슨 학예회장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조폭 연루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비춰졌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대장동 국감도 사실은 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사실상 지금 대장동이 국민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서로 묵인하에 상당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조폭 문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폭 문제는 사실 대장동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부선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조폭이 돈을 줬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5천만 원을 현금을 주고 나머지 또 20억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현금 화면을 PPT로 띄웠어요. 그런데 이 PPT로 띄운 화면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조폭이 2018년도에 자신이 뭐 렌터카 사업 등을 통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재명 지사라고 그래도 조폭 연루설까지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는데 자신이 있으면은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국민의힘 측이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은 책임을 걸고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대변인께도, 조폭 발언 문제 얘기를 드려야겠다. 나왔습니다만 이건 별건으로 저는 일단은 굴러갈 것 같아요. 그 PPT 사진과는 별도로 일단 실명을 걸고 사진을 내놓은 증인이 일단 나왔고, 예,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를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는 비서가 과거 전과와 관련해서 조폭 연루설이 좀 등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뭐 조폭 얘기는 계속 여전히 나올 듯하고, 오늘도 오후에 보니까 뭐 백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사진과 함께 또 조폭이 뭐 성남시장실에 방문했던 사진들도 굉장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장동의 논란과는 별도로 좀 굴러갈 듯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오늘 보면은 법적인 문제나 본인이 대장동을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설계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예. 세 가지 지점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는 국감 이전에 유동규와의 관계를 정리를 우선 하나 했지요. 그러니까 예. 배신감까지 느낀다. 다만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와의 문제를 꼬리를 서는 자르는 듯한 예, 예. 모습을 보여요. 두 번째는 그동안 9월 14일 날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서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설계는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설계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수익액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지, 나머지 민관이 얼마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챙기지 못했다고, 이거 역시 선을 좀 딱 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수본 등 여러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수사는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특검은 정쟁이 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이제 분명히 정리를 하거든요. 예. 이후에 다른 답변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 세력이 이었고 단군 예. 이래 최대 내가 수익을 얻은 사업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지. 그동안 보도에 나왔던 뭐 서명 결제 과정, 예. 도계공의 설계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안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했던 답변들을 지금부터는 내일 모레 있을 또 다른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분석을 해서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들과 얼마나 상충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보도, 증언, 그다음에 다양한 녹취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녹취록과의 상관관계를 여하히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전 모레 국감에서는 또 다른 의혹과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전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오늘 답변과 과거 얘기들을 분석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측근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측근이 이제 연루되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즉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역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지금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공수처에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감 현장에서 이재명 지사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여당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은 양평의 장모, 그러니까 처가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한 800억 정도 매출 올렸는데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소멸됐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됐어요. 한 1년 8개월 정도 소멸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넘어가가지고 1년 8개월이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감사를 하라라고 여당 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라면서 이제 감사 착수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윤석열 의혹의 변수 하나로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변수가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1,1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지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 당시에 왜 대대적으로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를 했는데 이 대출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수사 주임, 실무 수사 책임자가 안 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당시에 또 입건조차 안 했던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에 입건조차 안 했는데 5년 뒤에는 결국 실형 2년 6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이 사람의 변호사가 박용수 전 특검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식으로 수사 착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변수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대장동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부친과 김만배 누나가 주택을 이제 거래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갈수록 확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 국감이었고 이재명 지사가 출석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걸 의혹으로 띄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방식인 거죠. 전형적인 물타기 방식이 제가 아까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3가지가 나와요. 좀 전에 뭐 부산 저축은행 건도 나오고 막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해서 이제 희석시키려 하는 의도인데요. 대장동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국감장에서 사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예. 부산 LCT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산 LCT는 민간이 모두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뭐 곽상도 의원이 나오면서 내 돈이라면 뭐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측근이라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갑자기 윤석열 총장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쭉 써왔던 동문서답식 답변 방식을 활용을 했고 이걸 통해서 프레임 전쟁 속에서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이 전형적인 방식으로 오늘 국감에 임했다고 봅니다. 이게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개운치 않아 하는 중도층을 설득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오늘 답변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듯하고 최근에 있었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그다음에 지지율이 지금 뭐 박스권에 예. 갇혀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당내 경선에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었지만 그 외에 중도층으로 확장하고 지지율을 좀 상승하는 동력으로는 부족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오늘의 국감에서의 이 답변이 과연 향후 한 1, 2주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20일에 국감이 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에는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지사 측에서는 검경 합수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느 쪽이 더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신속한 결과를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체를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지금 대선이 5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 문제가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겠죠. 이제 대선의 영향을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특검을 할 경우에는 결국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야당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도입을 놓고 옥신각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달 지나갈 수밖에 없고 설령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다 해도 대선 전국의 한 복판에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대선 전국은 실정이 되고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왜 자금 추적에 대해서 이렇게 더디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왜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자금을 받은 사람, 먹은 사람이 결국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은 특검보다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자 경찰 지난 4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의 이상한 자금 의혹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수사가 안 돼 왔죠. 예. 검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씨 핸드폰 가지고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만배 씨에 대한 자금 추적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특별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요. 오늘도 법사위에서 김호수 총장은 이미 지난 9월에 성남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직에서는 압수수색을 안 들어갔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저는 그래서 여야 간에 이렇게 계속 정치적 지리한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조속히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검찰의 남욱 변호사 수사 결과도 일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공방이 더 이어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